이슈인투데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얼마 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학사모에 박형태 사무총장이 출연해 객관식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객관식 폐지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 방침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숙정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최근까지도 의견이 계속 좀 분분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이 내놓은 초등학교 객관식 문항 폐지, 일단 전체적인 큰 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도 중앙정부에서 학생들의 어떤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가를 쭉 권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학생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자기 관리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쭉 스스로 평가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러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스스로 평가를 위한 준비를 또 철저히 해왔었고, 예. 그리고 수업 방법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토익 토론 수업이라든가 탐구학습이라든가 이런 블록타임제 등 정말 수업 방법들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수업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평가는 또 교과서의 진도 나가기 중심으로 사지선다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바뀌지 않고는 정말 수업의 변화도 저희가 더 이상 기대를 할 수도 없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핵심 역량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번에 이런 평가를 폐지하게 된 거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정말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이러한 또 절실한 또 그 과제도 있고 또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1, 2학년은 물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 4학년부터 내년에 적용하면 바로 이 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 방법을 바꾸게 된 겁니다. 발표 이후에 교총도 그렇고 학사모도 그렇고 일단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마 교총이나 또는 학사모에서 반대라기보다는 많은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우리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객관식이 폐지됨에 따라서 또 서술형 평가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하고요. 그리고 과연 정말 어떤 신뢰성이 있는 채점 기준을 제대로 이렇게 마련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올바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 하는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우려가 반대인 것처럼 보여지나 사실은 저희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올리면 실제로 사교육이 늘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수업의 지금 현재 그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습의 결과물을 교사가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고 네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학원에서 상품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이들과 어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생각을 물어보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독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은 더 줄어들 걸로 보고요. 학교 생활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사실은 이 평가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차 교육과정, 즉 그 7차 교육과정이 1998년도부터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7차 그리고 2007, 2009, 2015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어 왔는데요. 그때부터 서술형 평가를 늘 권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미 교사들은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60% 이상의 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60% 이상이 그 평가가 사실은 지필 평가의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와 사지선다형 객관식 평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술형 평가를 60% 이상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고 객관식 평가를 4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에 저희들이 이 객관식 평가를 이제 없애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은 서열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지표를 낼 때도 성취 기준의 도달, 미도달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더 잘하고 어느 학생이 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달하고 있고 B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그 성취 기준에 대해서 교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서술형으로 기록하고 현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열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교육이라든가 또 이제 교사들의 어떤 채점 기준이나 또는 이 평가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논란,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사전에 이런 소통이 없었느냐, 뭔가 좀 그런 소통의 장이 있었다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전에 소위 말하는 교육 가족들과 소통의 장이 있는 겁니까? 이제 대개 저희들이 뭐 새로운 어떤 정책, 정말 이 부분이 도입되었을 때에 학교에 혼란은 없는지 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현재의 준비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저희가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저희가 객관식 폐지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 30%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50%,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60%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가의 서술형 평가의 범주를 전면 확대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학교에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방금 사교육이 늘지 않을까라고 학부모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소통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이제 의견도 또 듣고 또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그 공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상하게 사교육이 또 공교육을 침범하는 이런 것들도 또 반복되어 와서 더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보면 특히나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대입 수능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출렁거림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학년은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도 않고 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실시하고 있으나 이게 서열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특별히 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 이제 서술형으로 되었으니까 또 우리 아이에게 뭐 논술 어떤 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할 거라고 아마 예측이 되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는 논술이라기보다도 서술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논술과 서술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논술의 경우에는 서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이 평가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3학년의 경우에는 한 문장 정도로 예컨대 정말 봄을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것을 한번 글로 써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A 학생이 아지랑이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게 이제 서술형인 거죠. 그러나 또 B 학생의 경우에는 정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것이 떠오릅니다. 라고 해도 충분히 그 두 아이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만 그 모두가 그건 정답인 것이죠.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봄을 다 표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걸 사교육 시장에서 해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의 생각들을 그리고 교사가 또 상호작용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글로 쓰게 하고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한 문장 정도로 표현하는 것을 저희는 서술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서답, 단답형으로 하던 것들을 그렇죠. 글로 푸는 거죠. 예. 조금 편하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걸 서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말 논술이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주장과 근거가 분명히 들어있는 저 최소한 한 문단 정도 이상의 그러한 이제 줄거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술형 평가에서는 한 문장 정도의 생각을 풀면 되는 것이고요. 5학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한 문단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교육 과정에 주장하는 걸 해서 논술문이 나오게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유지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예. 오히려 이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체득함으로써 예.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동아리들끼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떤 활동들을 스스로 기획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런 다양한 어떤 이제 서로 주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관련 또 체험학습장도 가서 직접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학기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 보고서를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로 지금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제 서술형 평가에 이렇게 체득이 충분히 되면 중학교의 이런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러한 중학교에 일어나는 어떤 관련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선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교사들을 소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사실은 이제 이 제가 이제 새로운 평가 방법, 서술형 평가의 확대를 앞두고 전문가 집단을 양성을 해왔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150명 정도는 핵심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7차 교육과정부터 쭉 서술형 평가를 권장해 왔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앞두고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연수는 교사들에게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저희가 새로운 어떤 서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구나라고 아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겠죠. 예, 이러한 또 우려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교사들이 어떤 학생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본질이고 책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저희가 잡무를 줄여주고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아마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가 많은데 일일이 이렇게 또 서술형 평가가 확대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이런 걱정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행만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충분한 반학기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시범학교를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그 시범학교에 지금까지 개발했던 문제 은행이라든가 또는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선 도입을 저희가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범학교에서 또 스스로 그런 채점 기준도 또 마련해보고 그런 또 20개 학교에 그런 마련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 공유된 자료를 또 다시 저희가 정선을 해서 학교의 예시 자료로 이렇게 이제 길라잡이를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그 길라잡이가 바로 이렇게 그대로를 도입하기보다는 또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나름 교사들이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사들이 교재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자유로움을 오히려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또 기대도 많고 그만큼 또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이들의 뭐 생각하는 힘도 길러주고 또 그 다양성까지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 방향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